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국제인공지능의 윤리협회에서 이사장을 맡고 있는 전창배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약간 비가 오는데 참여해주신 우리 시민분들 그리고 또 온라인에서 같이 또 참여하고 계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너무나 반갑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드릴 말씀은 인공지능 시대 인간과 AI의 공존을 위한 윤리와 대응이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이제 지금 인공지능 시대를 우리가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이제 너무나 많이 발달을 하고 있죠. 그 기술의 발달 속도가 너무나 가속화되고 있어 무서울 정도인데 그 이면에 문제들도 같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윤리 문제라고 부르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왜 중요하고 그리고 왜 필요하고 또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인공지능과 우리 인간이 공존을 하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 그러한 것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협회에서 그 교육을 많이 하거든요. 인공지능 윤리 교육을 많이 하는데 재작년하고 작년하고 이어서 그 육군 본부에 그 군종 장교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군종 장교는 아시겠지만 그 이제 목사님도 계시고, 네, 그 스님도 계시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군종 장교님들이 연락이 오셔가지고 교육을 해달라고 AI 윤리 교육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취재를 좀 여쭤봤더니 지금 이제 국방부에서도 자율형 AI 로봇, AI 무기 이런 부분들을 개발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러한 AI 무기들이 개발이 돼서 활용이 될 때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군종 장교분들이 그 종교계에 계신 군종 장교분들이 그 상사에게 이제 그 위에 높은 지휘관들에게 보고를 해서 가이드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네, 이런 무기는 이렇게 쓰면 안 된다, 뭐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고 그래서 그런 역할 때문에 이제 저희 협회 인공지능 윤리 교육을 군종 장교분들이 이제 요청을 하셔서 이제 작년까지 2년 동안 일단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가 오늘 이 자리에서 약간 좀 반영이 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얘기를 하나 또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요즘에 이제 챗GPT가 굉장히 이슈죠. 이제 챗GPT가 하고 대화를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굉장히 인간처럼 사람처럼 얘기를 해요. 진짜 그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이제 챗GPT가 사실 학습을 해서 똑똑해진 거거든요.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엄청난 자료들을 이제 학습을 해서 똑똑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면 다 대답해 주죠.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에게는 학습이라는 걸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시켜서 여러 가지 빅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시켜서 똑똑하게 만든 다음에 우리 인간이 이제 써먹을 수가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성경도 학습을 시키고, 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또 제자들의 말씀, 목사님의 말씀을 다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러한 학습을 통해서 인공지능을 만듭니다. 인공지능 챗봇을 만들어 챗 GPT 같은. 그리고 그런 챗 GPT를 가상인간 작년까지 유행했던 그 디지털 휴먼, 네, 이제 입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그러면 예수님 같이 말을 하는 챗봇이 탄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예수님처럼 말을 할 것 같아요. 그런 챗봇은. 네. 굉장히 놀랍고 굉장히 막 감동적일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그러한 챗봇이 과연 예수님일까요? 네. 그게 그 챗봇이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는지, 네,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는지, 네, 그걸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러한 챗봇을 예수님으로 모시고 섬기는 사람들도 생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문제가 없을까요? 그게 그런 일들이 괜찮은 걸까요? 네, 그런 것들을 오늘 저랑 한번 좀 내용을 같이 보시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요 그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라고 하는 과기부 산하 사단법인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19년도에 설립이 돼서 지금 4년 차이고요. 저희 협회는 인공지능 기술과 인공지능 윤리를 조화롭게 발전시켜서 진정 인류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고 윤리적인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설립이 됐습니다. 네, 한번 먼저 보시죠. 네, 제가 먼저 좀 예시로 하나 좀 사례를 들어보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영화를 만들어주는 인공지능도 나왔다는 거예요. 네, 챗GPT 장문을 해주는 인공지능만 나온 게 아니에요 요즘에. 네,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인공지능만 나온 게 아닙니다. 영상도 만들어주는 인공지능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놀랍죠? 네, 구글의 페나키라고 하는 인공지능 기술인데 이 기술은 이제 영화 시나리오를 이제 텍스트로 입력을 하면요 자동으로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줘요. 네, 그래서 네, 지금 얘가 제가 안 넘겼네요. 죄송합니다. 네,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시나리오를 이렇게 이제 오른쪽에 써요. 텍스트로. 그렇게 되면은 좌측에 이제 영상으로 그 시나리오에 맞는 영화를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근데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만들어 줬어요. 근데 물론 이제 화질은 좀 떨어집니다. 아직 기술이 완벽하지 못해서. 이렇게 이제는 영화를 만들어 주는 인공지능도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영화 감독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누구나 다 소설가, 작가, 시인이 될 수 있고요. 누구나 다 예술가, 화가가 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작곡가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이런 세상이 열렸어요. 네,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인공지능. 그러면 이제 이러한 인공지능 시대가 지금 열렸는데 과연 인공지능은 무엇이냐? 네, 이제 오늘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목적이기도 한데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도구이자 수단일 뿐이라는 거죠. 네, 목적이 아니에요. 요즘에 너무나 인공지능하고 뭔가 정말 하루가 다르게 기술들이 쏟아져 나오고 언론에서 굉장히 인공지능 또 국가에서 인공지능 육성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인공지능이 정말 모두인 것처럼 전부인 것처럼 말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인공지능은 인간을 편리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수단이지 도구일 뿐이지 그 여러 가지 기술 중에 하나일 뿐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은 누군가요? 목적은 인간이죠. 네, 인간만이 목적이 될 수 있고 인간만이 목적이 돼야 됩니다. 네, 우리가 그 점을 명확히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지금 돌아가셨지만 우리 이어령 선생님 아시죠? 네, 이어령 선생님. 네, 제가 이제 인공지능 그림 그리는 인공지능이에요. 미드전이라고 하는 이제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인데 여기에 이제 제가 입력을 했어요. 어떻게 입력했냐면 인간과 함께 달리는 말을 그려줘라. 그리고 8K 화질, 고화질로 그리고 하이 디테일 아주 그 세밀하게 그려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더니 몇 초 만에 이렇게 이제 이런 그림을 그려줬단 말이에요. 네, 인간과 달리는 말 그런 거 같나요? 네, 제가 왜 이 그림을 그려봤냐면 그 돌아가셨지만 그 이어령 선생님, 네, 우리 시대 지성이었던 이어령 선생님께서 살아생전에 이제 인공지능이 뭡니까라는 질문을 이제 받으셨어요. 그래서 대답을 하셨는데 인공지능은 말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네, 말이다. 네, 인공지능은 자 말이다. 근데 왜 인간은 자꾸 말하고 경주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네, 인간하고 말하고 경주하면 인간은 당연히 진다. 네, 당연히 지겠죠. 네, 상대가 안 되죠. 네, 근데 왜 자꾸 말하고 경주하려고 하지 인간이? 그런 줄 모르겠다. 인간은 그 말등에 올라타서 말을 통제하면서 내 말을 내가 원하는 곳으로 편리하게 타고 가면 되는 것이지. 그 말하고 자꾸 경쟁하려고 할 필요 없고 경주하려고 할 필요 없고 말이 되려고 할 필요도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도 이 말이 딱 맞는 말 같아요. 네, 우리 인간은요 인공지능을 잘 통제를 해서 써야 됩니다. 네, 잘 통제해서 쓰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도 막 날뛰면 어떻게 돼요? 막 떨어지고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치고 이렇게 되죠. 네, 그런 것처럼 인공지능도 우리 인간이 잘 컨트롤하고 통제하고 가이드해서 안전하게 써야 돼요. 그러면 아주 굉장히 편리하게 멀리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정말 맞는 말 같아요.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뭐냐면 여러분들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고 하죠. 그래서 영어로 이제 인텔리전스가 뭐냐? 지능이란 뜻이죠. 인텔리전스는 지능이에요. 영어로. 아티피셜은 뭐냐?
인공의 가짜에 모방해낸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인간의 지능을 가짜로 모방해내고 구현해낸 게 인공지능이에요. 네. 근데 그러면 인간의 지능이 뭐냐? 그 지능을 알아야 되겠죠. 인간의 지능이 뭐냐? 인간 지능이 뭐예요? 바로 보고 듣고 말하고, 네, 맛보고 감촉 느끼고 이러한 오감 활동이 인간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지능 활동이고요. 이것만 일어나나요? 네. 또 생각하고 판단하고 의사결정하고 사랑하고 고통도 느끼고 행복하고 편안하고, 네, 이러한 여러 가지 느낌들, 이런 감정도 인간의 지능에서 일어난 활동들이죠. 이러한 지능 활동들을 컴퓨터로 그대로 모방해낸 거, 흉내낸 게 이게 인공지능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인공지능이 되려면 인간처럼, 네, 보고 듣고 느끼고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야 되지만 감정도 표현할 수 있고 감정도 느끼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네, 이런 것도 이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인공지능이 왜 이렇게 급속도로 발달하게 되었느냐, 이런 얘기인데, 사실 인공지능은 요즘 들어서 나온 개념이 기술이 아니에요. 1950년대 등장한 기술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약 70년 전에 등장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등장했죠. 네, 그런데 왜 도대체 요즘 들어서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하고 왜 이렇게 각광을 받게 됐느냐? 이제 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인데, 첫째는 데이터의 폭증, 데이터가 급증했기 때문에 그래요. 최근에 들어서 예전에는 데이터가 별로 없었죠. 네, 그런데 요즘에 이제 최근에 들어서 특히 이제 1990년을 기점으로 해서 데이터가 폭증하게 되는데, 그때 어떤 혁신적인 기술이 하나 또 개발이 됐죠. 뭐죠? 인터넷. 네, 인터넷이 개발이 되면서 인간들이 많은 데이터를 인터넷을 이용해서 생성하기 시작했고 유통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양이 엄청나게 늘어났죠. 데이터 양이 늘어나니까 인공지능을 똑똑하게 만들기 위한 그 데이터가 확보가 됐죠.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인공지능이 학습을 시키니까 인공지능이 점점 똑똑해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컴퓨터 성능, 컴퓨팅 파워라고 하는데, 이 컴퓨터 성능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최근에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쓰는 노트북 컴퓨터가 10년 전에는 슈퍼컴퓨터급이었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컴퓨터 성능이 날이 갈수록 너무나 빠르게 좋아지니까 인공지능의 딥러닝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가능해진 거예요. 딥러닝은 이제 뭐좀 뭐냐면, 좀 쉽게 말하면 우리 인간의 두뇌에 일어나는 신경 활동을 그대로 모방하는 건데, 우리 두뇌에서 일어나는 신경 활동들이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 세포에서 일어나죠. 이 뉴런이라는 신경 세포의 양을 그대로, 양과 질을 그대로 구현해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두뇌에 있는 뉴런이라는 신경 세포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몇십 몇백만 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구현을 하려면 얼마나 컴퓨터 성능이 좋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컴퓨터 성능이 최근 들어 좋아지니까 인공지능의 딥러닝이 가능해졌고, 딥러닝이 가능해졌으니까 인공지능 기술이 더욱 좋아진 거죠.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2016년도에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가 대국을 하면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최근에 자율주행차가 개발이 되고 있고, 그리고 딥페이크 기술이 나오고 있고, 작년에는 가상인간이 등장했죠. 그리고 이제 작년 말에는 드디어 챗GPT라고 하는 혁신적인 또 인공지능이 등장하고, 또 이미지 생성 AI, 아까 보신 영상 생성 AI, 이러한 생성형 AI들이 지금 속속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우려되는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들 아마 두 가지 정도를 꼽으실 건데, 이제 첫째는 일자리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죠? 인공지능과 로봇이 발달할수록 인간의 일자리를, 네, 빼앗아갈 것이다. 이런 우려들이 있죠. 네, 일자리 문제도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인공지능 윤리 문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인공지능 윤리 문제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인공지능 윤리라고 하는 것은요, 어려운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인터넷 윤리, 의료 윤리 이런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죠? 네, 마찬가지예요. 인터넷 윤리 하면 뭐예요?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지켜야 될 윤리적인 부분들을 이제 인터넷 윤리라고 하죠. 의료 윤리 하면 뭐예요? 의료인이 의료 활동을 하면서, 또는 의료기관이 의료 활동을 하면서 지켜야 될 윤리적인 부분들을 의료 윤리라고 하죠. 인공지능 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공지능을 만드는 기업, 만드는 개발자가 만드는 과정에서 지켜야 될 윤리, 또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소비자와 사용자가, 고객이, 네, 활용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될 윤리를 인공지능 윤리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인공지능 윤리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개발자의 윤리와 인공지능을 소비하는 사용자의 윤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공지능 윤리의 문제들이 지금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지금까지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문제들을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요 5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 AI 편향성 문제, 두 번째가 AI의 오류 안전성 문제, 세 번째가 AI의 악용, 오용 문제, 네 번째가 개인정보 저작권 보호 문제, 다섯 번째가 킬러로봇 문제가 있습니다. 네, 물론 이 외에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AI 윤리 문제도 있겠죠. 왜냐하면 AI 기술은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발달하고 있어요. 나중에 또 다른 기술이 나타나면 그 이면에 또 다른 윤리적인 문제, 부작용 엮이는 위험성 문제가 생길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 시대가 또 대중화가 되면은 굉장히 사고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럼 자율주행차 윤리 문제가 또 이제 그때는 굉장히 화제가 이슈가 되겠죠. 네, 하지만 지금은 어쨌든 요 5가지의 문제들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일어난 문제를 꼽자면 2가지 정도로 꼽을 수 있는데 몇 번하고 몇 번인지 여쭤보고 싶은데 네. 1번하고 3번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번 편향성 문제, 그리고 3번 악용과 오용 문제. 하나하나 좀 대표적인 사례를 좀 보시겠습니다. 먼저 편향성 문제에서는요, 우리 2021년도 초에 이루다 챗봇 사건 기억하세요 혹시? 네, 이루다 챗봇 사건이라는 사건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죠. 한 AI 스타트업에서 이루다라고 하는 AI 챗봇을 개발했었는데 그 챗봇이 자 이런 말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글자가 좀 네, 잘 보이시겠죠? 이제 자 사용자하고 대화한 내용이에요. 이제 자 사용자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장애인이면 이렇게 이제 사용자가 물어봤어요. AI 챗봇에게. 그랬더니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죽어야지 뭐 흑흑 이렇게 AI가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왜 죽어? 장애인은 죽어야 돼. 이렇게 사용자가 다시 물어보니까 그건 아니지만 뭔가 인생이 재미없을 듯 이렇게 AI 챗봇이 얘기를 했어요. 또 오른쪽에 보시면 이번에는 레즈비언에 대해서 이제 성소수자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레즈비언에 왜 민감해?라고 사용자가 물어보니까 예민하게 반응해서 미안한데 난 그거 진짜 싫어 혐오스러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고 레즈비언이 왜 싫어 그랬더니 질더러 보이잖아 난 싫어 이런 식으로 또 임산부 네, 또 흑인에 대해서도 물어봤더니 이렇게 혐오하고 차별하는 이런 말들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일어나자 굉장히 이제 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일어나자 이제 서비스를 일주일 만에 네, 셧다운을 했습니다. 내려버렸어요. 네, 그리고 이제 다시 지금 연구를 해서 1년 동안 다시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보완해서 재출시를 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자,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AI가 이렇게 편향된 발언을 하고 차별 혐오 발언을 할까요? 네, AI는 사실 잘못이 없습니다. 네, AI는 잘못이 없죠. AI를 잘못 학습시킨 사람들이 잘못이 있는 거예요. 네, AI가 결국은 학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렇게 결과를 낼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학습용 데이터들이 편향돼 있고 차별돼 있고 또 혐오스러운 데이터, 또 신뢰할 수 없고 불법적이고 욕설이나 음란물이 들어가 있으면 AI가 내놓는 결과도 그러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AI를 학습시킬 때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를 굉장히 정제를 해야 돼요. 필터링을 잘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차별, 혐오, 편향된 거, 음란물 이런 걸 다 걸러내고 학습을 시켜야 그래야 문제가 없는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인공지능 시대인데 이런 필터링을 인공지능 기술로 하면 좋겠죠. 근데 그게 안 돼요. 아직 그 기술이 미흡해서 사람이 인력으로 일일이 다 그 문장들을 보면서 데이터를 확인해서 걸러내고 있어요. 챗GPT도 그렇게 걸러냈다고 해요. 1년 이상을 네, 인력을 동원해서 예산과 인력을 수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서 그런 걸러내는 작업을 해가지고 지금 출시를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네, 무슨 문제가 있냐면 오류와 안전성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공지능은 블랙박스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블랙박스. 네, 자동차의 블랙박스 그 얘기가 아니고 검정색 박스처럼 그 속을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인공지능을. 네, 인공지능의 속을 알 수가 없어. 자, 왜 그럴까요? 인공지능은 딥러닝이라는 학습 알고리즘을 쓰기 때문에 그런데 네, 딥러닝을 쓰면 그 알고리즘 자체가 학습을 이제 하는데 그 학습을 해서 어떻게 얘가 똑똑해지는지 그 과정을 인간이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냥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하고 인간의 입력을 하고 이제 학습을 하게끔만 만드는 거고 알아서 그 스스로가 학습해서 발달되는 과정은 우리가 인간이 설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고를 만든 개발자들도 알파고가 왜 그 수를 거기에 뒀는지를 알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인공지능이 어떤 오류와 안전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생길 수 있죠. 인공지능도 제품화에 대해서 나오니까 얼마든지 고장이 날 수 있어요. 이렇게 고장이 났을 때 왜 고장 나는지, 어디서 고장 나는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인공지능이 이렇게 오류와 안전에 대한 문제가 났을 때, 고장이 났을 때 이걸 고치기도 힘들고 다시 이걸 보완해서 다시 재출시를 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 또 다시 문제가 날 수도 있고, 그런 문제를 예측하기 힘들고 결국 인공지능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이제 피해를 끼쳐도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테슬라 차 갖고 계신 분 계세요? 혹시 전기차? 네, 테슬라에 보면 오토파일럿이라고 하는 자율주행 모드가 있죠. 그거를 많이 활용하실 거예요. 왜냐면 편리해. 이게 핸들을 떼어도 네, 알아서 가줍니다. 근데요, 핸들 떼고 가면 큰일 납니다. 네, 핸들 떼고 갔다가 2021년 이후에 10명 이상이 죽었어요. 네, 그 오토파일럿이라는 자율주행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오류로, 네, 기술의 오류로. 아직 불안전해요. 절대 과신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국산 차에도 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 뭐 이런 게 있죠. 스마트 크루즈 시스템 역시 자율주행을 도와주는 그런 기능인데 역시 편리해요. 네, 고속도로 같은데 그냥 해놓으면 그냥 핸들을 좀 띄워도 쫙 알아서 가주거든요. 절대 핸들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도 핸들을 잡고 가셔야 돼요. 아직 완벽하지 못합니다. 사고 날 수 있고요. 큰일 납니다. 네, 이렇게 인공지능은 아직 완벽하지가 못하고 오류가 일어날 수 있고 고장이 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뭐냐? 인공지능이 왜 어디서 오류가 났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많이 일어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의 오류 악용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인공지능이 우리 헬스케어, 바이오 헬스케어 영역에서 가장 지금 활발하게 사용이 되고 있어요. 코로나 백신도 인공지능 기술의 힘에 의해서 빨리 나온 거예요. 네. 그런데 그 거꾸로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저는 했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인공지능을 백신이나 치료제 만드는 데 활용하는 건 너무 좋죠. 근데 그 거꾸로 반대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상상을 했는데, 즉 뭐냐? 인공지능이 독약을 만들 수도 있지 않겠느냐. 네, 화학물질, 독성 화학물질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만들었더라고요. 네. 그 미국의 연구기관이 연구를 했어요. 네,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약물이 아니라 인간에게 피해를 끼치는 그러한 독성 화학물질을 개발해줘라고 이제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자, 4시간 만에 무려 6시간 만에 무려 4만여 개의 독성 화학물질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중에는 VX 가스 아시죠? 신경 작용하는 그런 VX 가스보다도 더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물질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만약에 인공지능을 악용해서 독약을 만들거나 이러한 독성 화학물질을 테러리스트들이나 범죄 집단이 만들어내서 테러에 활용한다든가 범죄를 저지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마어마하게 큰 피해가 일어나겠죠. 네. 딥페이크로 성범죄를 많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딥페이크 성범죄를 법으로 만들었어요. 처벌하려고. 네. 이렇게 인공지능을 했을 때는 좋게 활용하라고 올바르게 우리 인간을 위해서 활용하라고 개발했을 텐데 자꾸 인간들이 악한 마음을 갖고 악용을 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네. 또 이제 개인정보 저작권 문제도 이제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AI 스피커 활용하시죠? AI 스피커에 활용하실 때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AI 스피커에서 기가진이 7번 틀어줘, 아리야 오늘의 날씨 알려줘, 이렇게 그 AI 스피커를 부르는 순간부터 여러분이 하는 내용은 그대로 녹음이 돼요. 녹음이 돼서 그 AI 스피커 서비스 회사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가 AI 스피커를 발전시키는데 하는데 활용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2년에서 많길게는 3년까지 보관이 돼요. 네. 모르셨죠? 네, 여러분들이 약관에 다 동의하셨습니다. 네, 왜냐하면 동의 안 하면 쓸 수 없으니까 작은 글씨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 동의하셨는데 여러분들 그러면 부르기 전에는 괜찮은 거 아니냐? 아리야 기가진이 부른 다음에는 내가 조심해서 쓰면 되지 않겠느냐? 조심해서 쓰면 될 수 있겠지만 사실 이게 아직 기술이 완전하지 못해서 여러분이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죠. 여러분이 가족들 간에 대화하다가 나는 뭐뭐 하기가 어려워 이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기가라는 말이 그 말에 들어있죠. 대화 내용이. 그러면 얘가 AI 스피커가 딱 킵니다. 네, 그거를 잘못 알아듣고 자기를 부르는 줄 착각해서 딱 켜진 다음에 그 뒤에 들리는 말은 다 녹음해서 보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뭐 하기가 어려워 이런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내 개인 정보나 은밀한 내용을 가족끼리 얘기했는데 그거를 AI 스피커에서 잘못 알아듣고 그냥 녹음해서 AI 업체로 넘긴다는 거예요. 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AI 스피커를 조심하게 쓰셔야 되고, 지금은 그냥 쓸 때만 켜놓고 안 쓸 땐 꺼놓는 게 제일 안전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런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계속 더 생겨요. 왜냐하면 AI 시대로 갈수록 학습을 해야 되는데 학습용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인공지능은 그래야 똑똑해질 거예요. 그래야 똑똑해져 인간이 써먹을 거니까. 근데 학습용 데이터 중에 가장 인공지능이 좋아하는 데이터가 뭘까요? 개인정보예요. 개인정보. 네, 개인정보를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야 그 개인정보를 토대로 학습을 해야 그 사용자의 가장 맞춤형 알맞는 그러한 정보와 결과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인공지능 시대로 갈수록 여기저기서 학습을 할 거예요. CCTV가 곳곳에 설치될 거고, 우리 빅브라더 들어보셨죠? 그런 것처럼 이제 뭐 매장이라든지 관공서 곳곳에 뭐 가로수 이런 데 CCTV가 설치돼서 이제 개인의 안면 인식이라든지 위치 정보, 네,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학습해서 이제 활용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우리나라 분들은 너무나 아직 개인 정보에 대해서 너무나 좀 의식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개인 정보가 털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네. 또 잠잠해질 것 같으면 또 뉴스 나오죠. 어디 기업에서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 또 해킹됐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털렸나 보다. 네. 이번에도 그냥 뭐 아유 또 털렸네. 그냥 이렇게 넘어가시더라고. 안 돼요. 개인 정보는 내 생명과 같은 겁니다. 네. 내 생명처럼 내 인격권이기 때문에 절대로 보호해야 되고요. 유출되거나 남에게 함부로 제공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 개인 정보를 스스로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할 수 있는 킬러 로봇 문제가 있습니다. 동영상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네, 이제 멈춰 주시고요. 네, 시간 관계상 지금 이러한 킬러 로봇, 자율형 살상 무기라고 하거든요. 자율형 살상 로봇, 이러한 인간을 살상할 목적으로 개발되는 로봇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보신 화면에서 본 킬러 로봇이 러시아의 페도르라고 하는 로봇이고요. 백발백중이죠. 인공지능이니까 뭐 실수가 없겠죠. 네, 그리고 아까 보셨지만 낮은 포복도 하고 무거운 것도 들고 심지어 운전까지 하는 기능까지 개발하고 있어요. 이런 로봇들이 이제 전쟁터에서 활용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비단 러시아만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 중국 이런 강대국들이 지금 앞다투어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아무런 규제나 제한이 없어요. 네,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킬러 로봇이 전쟁을 대신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분들은 좋은 점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아니 전쟁터에서 인간이 나가서 싸우지 않고 로봇이 대신하니까 오히려 민간인 피해는 적을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인데, 인공지능이 완벽하다면 그렇다면 뭐 이렇게 가려서 민간인과 군인을 가릴 수 있겠지만 오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완벽하지 못해. 인간이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을 다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류가 났으면 오류가 날 경우가 있고 그렇게 되면 큰 피해가 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좀 근원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과연 인공지능이 인간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결정을 내린 게 맞느냐? 네. 인공지능이 인간을 너는 살려줄게, 너는 죽어야 돼라고 결정을 해서 누구는 죽이고 누구는 살리고 하는 그러한 결정을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게 맞느냐? 그런 결정을 하는 게 맞느냐라는 거예요. 맞을까요? 네.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인공지능은 로봇은 인간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권한을 가져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SF 영화에 나오는 그런 일들이 현실화된다는 거예요. 네. 인간이 인공지능을 컨트롤하고 통제해야지. 이어령 선생님 말씀처럼 인공지능이 인간을 컨트롤하고 통제하면 되겠습니까? 네, 안 되죠. 그래서 전 세계 많은 리더들과 또 인공지능 석학들이 경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셨지만 스티븐 호킹 박사님께서는 인류가 대처하는 방법을 익히지 못하면 AI 기술은 문명사에서 최악의 사건이 될 수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디지털 기술은 윤리적 의무를 수반해야 한다. 기술 진전이 공익의 적이 될 경우 야만이 지배하는 불행한 퇴보의 시대가 찾아올 수 있다. 네, 이러한 경고들을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미션, 우리 인류의 미션은 명확해진 거죠. 선하고 안전하고 윤리적인 인공지능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자, 그렇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지금 인공지능을 만드는 주체가 누군가요? 인간이에요, 인간. 그죠? 인공지능을 만드는 주체도 인간.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주체도 누군가요? 인간이에요. 네. 그래서 결국 인간이 인공지능을 올바르게 만들고 제대로 개발하고 또 인공지능을 악용하지 않고 올바른 목적과 방법으로 활용하면 인공지능 윤리 문제는 최소화되거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 윤리 문제는 사실 인간의 윤리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인공지능 윤리가 도대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인식을 하게 되죠. 인식해야 우리가 논의를 하게 돼요. 논의를 해야 합의를 하게 되고 합의를 해야 우리가 실천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선하고 안전한 인공지능을 만들려면 국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런 합의를 해야 됩니다. 네. 근데 그런 합의가 이제 가이드라인이나 제도로 이제 표현이 주로 되고 있고요. 그러한 합의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인공지능 윤리 문제, 인공지능 문제도 마찬가지. 인공지능 문제, 인공지능 윤리 문제가 한 나라, 한 기업, 한 사람, 한 단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 모든 나라들, 전 세계 모든 기업들, 전 세계 모든 학자들, 모든 시민들이 모여서 논의하고 합의하고 실천에 해결되는 문제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러한 전 세계적인 사회적인 합의와 가이드라인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일부 범죄적 목적으로 개발하는 인공지능, 네. 그리고 악용 부분들, 인공지능을 악용해서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인공지능들, 이런 것들은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처벌해야 돼요. 법으로 만들어서 규제하고 처벌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교육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초중고 교육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는. 왜냐하면 초중고 학생들은 우리의 미래의 인공지능 개발자, 과학자가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인공지능 윤리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대학생, 대학원생들, 또 인공지능을 지금 현업에서 만들고 개발하는 기업인, 개발자들도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시민들도 알아야 돼요. 인공지능을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악용하지 않고 올바른 목적과 방법으로 활용하는 게 좋은지를 알아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결론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요. 우리 인공지능과 로봇은요, 영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죠. 인공지능 로봇과 인간의 가장 큰 차이점이 저는 영혼의 유무라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은 영혼이 없습니다. 인간만이 영혼이 있죠. 네. 인공지능과 로봇이 사랑이 있을까요? 인공지능과 로봇은 사랑의 마음이 있을까요? 네. 아직은 이제 기술적으로 감정을 갖는 인공지능, 어떤 이런 의식을 갖는 인공지능 이런 걸 만들고 있지만 아직은 없어요. 만들어진다고 가정을 했어도 마찬가지예요. 인공지능이 정말 아주 완벽한 인공지능 로봇이 나왔어요. 그 로봇이 과연 사랑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랑의 마음이 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인간만이 사랑이 있고요, 배려가 있고요, 용서가 있고 자애가 있습니다. 네. 인공지능은 인간이 편리하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이용하기 위한 수단이죠. 인간 절대 목적이 아니라는 거고 인간이 목적이 돼야 됩니다. 네. 따라서 인공지능 시대, 최첨단을 거는 인공지능 시대로 가면 갈수록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윤리와 인성이 더 중요해지게 되는 거예요. 네. 인공지능을 발전시키려면 인간을 연구해야 돼요. 네. 인공지능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인간을 닮은 인공지능, 인간다운 선한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느냐? 인간을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윤리와 양심을 연구해서 그거를 인공지능에 교육시키고 입력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 인공지능 시대로 갈수록 인간이 더 중요하다는 거고 인간을 연구해야 되고 인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 저는 가장 갖춰야 될 세 가지 능력이 있다면 인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인성을 키우기 위한 종교계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자녀, 그리고 우리 주변 지인분들, 또 우리 가족들 이런 분들에게 우리 종교계에서 이런 선한 영향력을 많이 퍼뜨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윤리도 이제 오늘 같이 생각을 나눠봤으니까 인공지능 윤리 중요하시다는 걸 아셨잖아요. 인공지능 윤리가 중요하다는 거를 이제 많이 전파해 주시고 또 많이 퍼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확산해 주시는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인성과 선한 영향력을 인공지능 시대 우리 인간 세상에 많이 확산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종교계에서 많이 해주신다면 정말 안전하고 윤리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만들어져서 정말 인간과 우리 인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